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중단됐습니다. 독감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제대로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전국적 17만여 명의 백신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요 소식 시작합니다. 당초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긴급 중단됐습니다. 무료 백신의 이송 과정에 문제가 생긴 탓인데 접종 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급을 금한 조례를 어긴 건데 주민 눈치를 보느라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회 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미국 가재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나 생태계 교란을 포함한 환경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K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통신비 2만 원은 청년과 노년층에만 지급되고 대신 돌봄 지원은 중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4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청년층과 노년층만 지원받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6세 이상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 2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5,200억 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생겼고 다른 사업에 투입됩니다. 먼저 의료급여와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등 105만 명이 추가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생까지 한 명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경안은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절차를 서둘러서 추석 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어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때 고향이 아닌 휴가지로 여행을 가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통시설 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6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이며 사망자는 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병원과 학교, 직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별관 4층에 입주해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도 벤처타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강남 오피스텔 건물 대우 디오빌 플러스 관련한 감염도 1명 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환자 2명과 가족 등 간병인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도 입소자 5명이, 경기 부천시 남부교에서는 교인 2명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연제구 건강용품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총 13명으로 늘었고 동아대학교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도 있어 재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생긴다면 감염 전파의 위험도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보이신 그런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산을 내려갈 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추석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30% 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물류센터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통시설 내 접촉하는 인력과 시간이 늘고 있어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동시유행 우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는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치료제가 충분히 비축돼 어느 정도 통제될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벌초도 후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봉분 주변 풀과 나무를 예초기로 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겁니다. 벌초는 대개 후손들이 하기에 마련이지만 올해는 인근 농민들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후손들이 이동을 꺼려하며 대행을 맡긴 겁니다. 농사꾼들이다 보니까 일단 예초기 작업 자체도 능숙하고 우리 부모님 산소에 이제 벌초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올해 이 지역 농협과 농민이 맡은 벌초 대행은 240여 건. 비용은 묘 한 기당 6만 원 안팎인데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넘치죠. 확실히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더 연락이 오시고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벌초 대행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 4,050여 건에서 올해는 5,400여 건으로 33%나 증가했습니다. 넘쳐나는 예약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조합은 벌초팀을 배로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작업단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2개 작업단을 운영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벌초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부산 동아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다단계 사업설명회에 소규모 연쇄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전남 순천의 장례식장에 나흘간 방문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에서 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아대 학생입니다. 부산시는 동아대 첫 확진자인 부산 366번 학생과 접촉한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동아대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대부분이 같은 동아리 소속 학생들로 모임을 진행한 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80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접촉자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다단계 사업 설명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 참석한 2명이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설명회에 참석한 직원과 방문자를 50명으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362번 확진자가 방문한 부산 북구의 식당과 관련해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확진자는 식당 이용자의 가족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식당을 이용한 확진자 한 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전남 순천의 장례식장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례식장 CCTV 등을 통해 접촉자 190여 명을 파악했고 이 가운데 17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격리 공간을 이탈한 부산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부산 북구 보건소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다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전라북도는 방문 판매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본사를 다른 시도에 두고 전북에는 지점과 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소모임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방문 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시군과 함께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또한 관리 목록에서 빠져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점과 홍보관 등 사업장 현황 추가 파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을 적발하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신고 포상 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았다며 밀접 접촉자가 아닌 만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도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총리실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자택 대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전북 지역은 17만여 명이 대상인데 접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일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한산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전주 지역에서만 보건소와 병의원 310여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약 취소를 비롯해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대상자는 모두 17만 2천여 명, 시군별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통해 접종 중단을 안내했습니다. 전주시 300여 개소 병의원에 예방접종 중단을 공고한 상태이고요. 안전성이 확보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을 옮기는 냉장차에서 냉장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된 백신 500만 개 가운데 일부가 적정 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보다 높은 상태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을 검증한 후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상온 노출 백신과 관계가 없는 유료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임금 체불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리해고를 방관했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 의원의 제명에만 머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천한 정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의원직 박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직과 사측 경영진은 명확한 인수자도 없이 무작정 인력 감축을 하고 회사를 재매각해 매각 대금을 챙기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또다시 꼬리 자르기로 이상직을 제명하기에만 몰두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백복인 KTNG 사장을 다음 달 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백 사장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장전마을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고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되면서 3년 전에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와 김제 등 4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 등을 태워 없애는 전주권 광역 소각 자원센터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주변 수십여 가구에 8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놓고 원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됐고 급기야 전주시 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지난 2016년 말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후에도 조례와 상관없이 해마다 현금 6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면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지급 근거로 들었는데 시의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조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현금 지급도 주민 지원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을 준 것뿐인데 주민 눈치를 보느라 원칙과 기준을 어겼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전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16개 지자체에서도 현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5개 지자체는 현금 지급을 명시했고. 시의회가 만든 조례마저 유명 무실해진 가운데 전주시의 원칙 없는 청소 행정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오수 폐수 처리를 위해서 정화조를 쓰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군산시가 소규모 농가가 모여있는 성산면 일대에 하수 처리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50가구 남짓 130여 명이 사는 군산 둔덕마을. 주민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고 대책회의를 엽니다. 군산시 성산면 일대 17개 마을의 오폐수를 정화할 하수처리장이 마을 어귀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둔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군산시가 이미 지난 2월 하수처리장 터를 정한 뒤 다른 마을에 찬성 여론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땅 보상 문제까지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리고 2월 달에는 그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뭐 팜프렛식의 그런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2월 달에 이미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마을 이장은 오히려 마을 한가운데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걸 막았다고 반박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건강 상태 안 좋아서 다음 기회에 내가 군산시는 성산면 17개 마을 대표들에게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을 꾸준히 설명해왔고 이미 모든 마을에 동의를 얻은 만큼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또 내 집 쪽으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반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 사업은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없죠. 결정된 이 위치는 지금도 저희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하수처리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둔덕마을 주민들은 군산시 행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와 블루길, 황소 개구리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가재가 우리 생태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 환경단체 조사 결과 2년 만에 개체 수가 10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저수지에 담갔던 그물을 들어올리자 가재가 나옵니다. 검붉은 빛을 띠는 몸통과 커다란 집게발. 2년 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미국 가재입니다. 미국 가재는 천적이 적은 데다 토종 가재에게 전염병으로 옮길 수 있어 지난해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미국 가재의 또 다른 문제는 굴을 파는 습성입니다. 한 5m까지 파는 걸로 알고 있고 뚝이나 제방 같은 경우에 많은 개체들이 굴을 파놨을 때 그 뚝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경운기 트랙터가 지나갔을 경우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미국 가재는 호남 평야를 흐르는 만경강과 우리나라 4대 강 중 하나인 영산강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국립생태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을 최대 500개까지 낳을 만큼 번식력이 뛰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한 200수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수에 가까운 가재가 이제 포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가재는 관상용으로 수입된 뒤 버려지면서 국내 생태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당국이 퇴치 활동을 시작했지만 일본과 유럽 등에서 미국 가재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서식지가 넓어지기 전에 강력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지난 7월 고창군 심원면 앞바다. 출동한 구조정이 바다로 불빛을 비추자 수면 위로 간신히 얼굴을 드러낸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명 발견 지금 구조자 수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대 해로질에 나섰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남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부안 성천항. 갯바위에 모인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행들 역시 늦은 밤 해로질에 나섰다 고립됐습니다. 선천항 이쪽에서 이제 그 물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제 이동 중에 육지로 나가시지 못하고 갯바위로 이제 대피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구조 요청을 받아서 출동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로 주목받고 있는 해로질. 바닷물이 빠질 때 갯벌에 나가 조개나 꽃게 등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최근 인터넷상에서 관련 후기나 동호회 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해로질 명소로 알려진 한 곳을 찾았습니다. 평일인데도 썰물때가 다가오자 하나둘 해로질객들이 모여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2시간 걸려서 왔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많이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 잡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분도 좀 말만 듣고 왔어요. 바닷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밤이 되자 갯벌의 불빛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로 밤에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일행분들은 어디 계세요? 차로 들어갔어요. 깊이 저쪽으로? 활선 인근 해변에서 퇴직 중이거나 활선 방향으로 진입 중인 분들께서는 신속히 육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에도 해로질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제철을 맞은 꽃게부터 다양한 조개까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야간 해로질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마리 잡았지. 이것도 잡고 이거 굴개기도 하나 잡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인데 그 구명조끼 왜 안 하셨어요? 위험하잖아. 다 있잖아요, 이거. 랜턴? 랜턴 있어도 또 혹시라도 물 차고 이러면은. 안 그래. 구명조끼 안 하셨어. 위험한데. 근데 대부분 다 구명조끼 안 하셨더라고. 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급격히 좁아지는 시야. 갯벌 바닥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평평해 해루질을 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안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렇게 움푹 패인 갯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갯골의 경우 물이 들어차게 되면 시야로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쉽게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경 상황실에 접수되는 사고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해류객이 작년 대비해서 약 절반 이상, 약 50% 이상 중과 치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11시부터 12시 이때가 실제로 어려운 시기이고 그때가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갯벌 안전사고는 136건, 사망자는 12명에 달합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모두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고립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주변에는 물이 들어차지 않더라도 이제 돌아가는 중에 물이 일정하게 들어차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바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 걸음보다 3배나 더 빠르다며 물때가 바뀌기 전에 육지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이 바뀌는 시간이 되면은 현재 본인이 그 해루질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즉시 인지하는 동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이 차는 시간이 6시간 동안 주어졌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 밤에는 혹시 모를 고립사고에 대비해 휴대전화 배터리와 여분의 손전 등을 갖추고 구명조끼도 필수입니다.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해로드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해로드 앱을 통해 GPS로 파악한 현재의 위치를 해경에 전달할 수 있어 구조 요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하섬 인근 고립자 발생. 구조대는 현장 이동 후 확인 바라. 수신 여부.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소방이라든지 해경에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그 고립 위치를 즉시 선별해서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즐기는 해로질. 감염을 피하기 위한 취미 생활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마트에 가면 1+1, 2+1 같은 이름으로 비닐에 재포장된 제품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는 걸 재포장해서 비닐 쓰레기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금지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바다에서 발견된 해달입니다. 평소 해조류를 덮고 잔다는 이 해달이 지금 덮고 있는 것은 바로 비닐 쓰레기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 정도인데 이 가운데 47%가 포장재, 그러니까 비닐류입니다. 5년 후면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의 3배에 이를 거고요. 또 바다새의 99%, 30년 후면 생존이 어렵다는데요. 자, 그런데도 비닐 사용량은 매년 5%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량이라도 줄여보자 7월 3일을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합니다. 일단 지난해 4월부터 유통업체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22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됐죠. 자, 그런데 포장이 비닐입니다. 1+1 또 2+1 이런 식이죠. 낱개로 담아 계산할 때 적용하면 될 텐데 굳이 재포장되어 있습니다. 장바구니 가져가도 비닐량 크게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중 포장 많이 나오고요. 이 쓰레기 양이 엄청나요. 이렇게 포장 과하게 안 돼 있고 딱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포장된 두부 2개씩 묶어 비닐봉투에 담았죠. 식용유 역시 증정품 묶어 다시 비닐로 재포장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거 모두 금지입니다. 이른바 1+1 같은 판촉행 사용 제품의 재포장, 증정과 사은품 제공을 위한 이중 포장, 낱개로 파는 걸 2-3개로 묶어서 재포장한 거 이거 비닐로 재포장 못합니다. 그런데 고리나 띠지 이런 걸로 묶는 건 또 가능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 4개 이상을 재포장에 담죠. 이것도 가능한데요.
오히려 종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더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그렇고 찾아보면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게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외도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생선과 고기류 같은 1차 식품은 비닐봉투에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초 재포장 금지법, 이거 지난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업계와 소비자 또 전문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세부 규정도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규제 대상이 줄어서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연간 8% 정도 2만 7천 톤의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전망입니다. 자, 비닐봉투 있을 땐 몰랐는데 이거 없으면 은근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감수하면 환경이 살죠. 그렇게 슬기롭게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 볼 때 쇼핑 목록에 맞춰 주머니와 용기를 준비해 가요. 비닐 대신 용기에 담아갈 거예요. 과일이나 야채는 그물 모양의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용기에 반찬을 담아 구매해요. 자, 그리고 고기나 생선도 용기에 담습니다. 스티로폼 포장재도 또 비닐봉투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장을 봐온 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비닐봉투 없이도 얼마든 장보기가 가능한데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 못한 거겠죠. 그렇게 조금씩 비닐봉투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환경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엔 당시 지원장교의 사무실과 주거지,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주거지를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인턴으로 일하는 전북현대모터스 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물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엔 휴가 미복귀 의혹 당일 서 씨의 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진 지원장교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지원장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추 장관 측이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진 시기에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2017년 당시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병가와 개인 휴가를 잇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서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가 낸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오늘 당직병사를 면담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닌데 니콜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고 대표 기술 기업들이 크게 휘청거렸던 지난 8일.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주가는 오히려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아직 수소트럭 한 대도 팔지 못한 니콜라에 GM이 기술만 믿고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틀 후 금융분석업체 힌데버그가 니콜라의 기술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니콜라는 이른바 사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회장은 현지 시간 그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니콜라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this company's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 밀턴 회장이 사기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니콜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힌데버그 측은 밀턴 회장의 사임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일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니콜라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절기에 맞게 파란 가을 하늘에 공기도 청정한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서늘하겠습니다. 장수 등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도 전주와 고창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볕이 들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4도로 머물면서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낮 기온은 무주 22도, 진안과 장수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기온폭이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정치권의 협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